안녕하세요, 황심소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새로 오신 뉴비 여러분. 유튜브 채널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에서는 황심소 대국민 전파를 위해 2021년 7월 4일부터 방송 시청 후 열정적인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을 매주 20분 선정하여 황상민 박사님의 책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시작했답니다. 댓글 달고 책도 받고 황심소도 알리는 그 이벤트 어떻게 참가하냐고요? 하나,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업로드되는 황심소 개별 에피소드 영상에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둘, 황심소는 매주 일요일 지난주 방송의 베스트 댓글을 선정합니다. 셋, 선정되신 분들의 댓글 아래 대댓글로 이벤트 당첨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넷, 선정되신 분들은 자신의 아이디와 선물 받으실 분의 이름 또는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황심소 메일 sherlockhwang@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무엇을 써야 하나 고민이 되신다고요?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 애정어린 칭찬과 거침없는 조언, 그리고 빛나는 방송 아이디어까지 모두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튜브 채널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를 더욱 열렬히 사랑해주시고 댓글도 달고 책도 받아가세요. 아, 맞다. 황심소로 보내주신 방송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도 황상민 박사님의 책을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여러분의 궁금증 가득한 사연도 많이 적어서 황심소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벤트 당첨은 매주 일요일 저녁에 알려드리며 당첨 소식 공지 후 7일 이내 일요일 밤 12시까지 이메일로 연락이 없거나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 기입을 누락하신 경우에는 자동으로 당첨자 명단에서 취소됩니다. 수집된 인적사항은 배송과 당첨자 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이벤트가 끝난 후에 모든 정보는 폐기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마누라가 무슨 짓을 했는지, 결혼한 남편은 모든 걸 용서하고, 지금 당신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나랑 결혼하고 나랑 같이 사는 동안에 네가 줄리를 했든 해피를 했든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결혼한 다음에는 너는 윤석열의 부인으로서 잘 살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돼요? 지금 이 나라가 조선시대에 출신성분 따지는 거예요? 뭐예요 대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저는 여당이 요즘에 국민 면접한다고 쇼를 하는 걸 보면서 저거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박근혜를 두고 언론에서 국민 면접한다고 쇼하던 거짓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이 생각이 드니까 이 말은 뭘 뜻할까요? 문 대통령은 진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내 편이고 내 말 잘 들어주고 니는 그래도 대통령 이 헛꿈은 꾸지 않겠지 라고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은 인간한테 지금 완전히 발목 찍혔다는 거죠. 뭐 지금 부동산 이야기를 하거나 뭘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분노에 차 있는데 이 분노가 내년 대선까지 가게 되면 정권 교체는 그냥 가는 거고, 그 전에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또 받고 코로나가 싹 사라지거나 아니면 더 심해져 가지고 하루에 1000명 2000명 되는 델타 변이, 델타 알파 파이 변이까지 다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새로운 기적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다가오는 WPI 워크샵 일정입니다. 7월 17일 초급과정 워크샵에 참여하시면 8월에 있는 중급, 고급 워크샵까지 연이어 참여하실 수 있으니 이번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위즈덤센터 평생교육원.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지금 사연이 제목이 문재인 정권의 기적은 야권에겐 더 큰 기적이 되나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하필은 왜 윤석열은 왜 나오고 김건희, 줄리는 난 무슨 강아지 이름인 줄 알았는데 네, 최재형 이런 분 이름이 왜 야권의 기적으로 나오냐? 대체 무슨 사연이 왔길래 이런 제목을 달았을까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황심소에 올라온 이게 다 송영길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기적을 감명 깊게 본 황심소 구독자입니다. 사실 그 제목은요, 제가 안 달았어요. 저 사실 송영길 대표한테 항의 문자 올까 속으로 좀 걱정했어요. 송영길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는 송영길이가 민주당 대표고 여당의 대표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사실 이 콩가루 집안이 돼가는 수준이 아니라 뭐 하는지 모르는 지리멸멸한 상황이 되는 듯 해가지고 이 답답한 게 왜일까요? 그랬더니 그냥 어느 분이 이거 송영길 때문 아니에요? 항상 그렇잖아요. 이 여당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한여름에 장마철에 비가 쏟아지면 지하철역 놓으면서 진짜 저 들었어요. 이거 다 노무현 때문이야. 아니 장마철에 비 오는 게 노무현 대통령 때문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송영길 때문이야. 송영길 대표도 참 열받겠어요. 본인이 대통령이나 돼가지고 이 욕을 얻어먹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지금 망해가는 정당, 겉으로는 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있는 처지는 몰락하는 집안 이 장자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 장자가 별로 있는지 없는지 느낌도 못 주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참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자, 방송을 다 듣고 보니 제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진보를 응원한다고 믿고 살았으나 실은 그냥 막연히 노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미안함과 제 믿음에 세뇌된 이명박근혜에 대한 정으로 문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네요. 네, 저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명박근혜에 대한 정오라기보다는 사실 박근혜는 저를 자르는 데 기여를 했고 이명박은 사실 참 그렇고 그래서 누구라도 그쪽 정당이 아닌 그 당시에 야당에서 후보가 나오면 대통령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 나라가 매번 선거할 때마다 바뀌면서 좀 다이나믹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박사님 말씀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레이스를 지켜보는 게 제 마음과 제 삶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박사님이 문정부의 기적 중 하나로 언급하신 윤석열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 윤석열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인데 내가 무슨 고견이 있겠어요. 그냥 사견이겠지. 네, 먼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지 며칠도 안 된 윤석열 씨는 장모가 법정 구속되었고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는 고급 호텔에서 줄리를 했다는 의혹이 터졌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을 할 때는 감히 밑에 있는 이 검사들이 누가 감히 검사의 장모, 검찰총장 되는 사람 장모를 기소를 하겠어요. 그런데 검찰총장 딱 그만두고 나니까 기소하고 그걸 잽싸게 법원에서 받아가지고 정의의 칼날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지금 법정 구속 딱 시키니까 뭔가 이 나라 사람들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게 뭐지 하지만 윤석열에 대해서 뭔가 불편한 사람은 자 봐라 윤석열이 이래도 대통령 될 자격이 있냐? 아니 장모가 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사이가 대통령이 못 나오게 되면 그럼 노무현 대통령 어쩌라고? 노무현 대통령 장인이 6.25 때 부역했다고 빨갱이라고 몰렸을 때 우리 노 대통령 뭐라고 멋있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마누라를 버려란 말입니까? 단지 윤석열하고 지금 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차이는 죽은 장인 때문에 살아있는 마누라를 버릴 것인가, 살아있는 장모 때문에 살아있는 이 마누라를 버릴 것인가, 이 정도 차이밖에 없는데 그게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가 고급 호텔에서 줄리를 했다는데 결혼하기 전에 마누라가 무슨 짓을 했는지 결혼한 남편은 모든 걸 용서하고 지금 당신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나랑 결혼하고 나랑 같이 사는 동안에 네가 줄리를 했든 해피를 했든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결혼한 다음에는 너는 윤석열의 부인으로서 잘 살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돼요? 지금 이 나라가 조선시대에 출신성분 따지는 거예요? 뭐예요 대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이러한 사건은 윤의 대선 레이스에 영향을 크게 주는 거 아닌가요? 이러다가 윤이 낙마하는 거 아닌가요? 사연 주신 분, 저 설명인지 알았죠? 그렇다고 살아있는 장모를 죽여놓고 그래 나도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로 나온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윤석열 씨 그랬잖아요. 법 앞에서는 누구나 공정하게 처벌을 받을 게 있으면 받는 거고 아니면 뭐 거기에 맞아서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권 교체라는 이 흐름이 워낙 강력하기에 이 정도 사건은 NBA BBK처럼 키포인트가 될 수 없는 사건인가요? 그렇죠. 이 MB, BBK 한 방이면 날아간다는데 한 방이 아니라 수십 방, 수백 방 맞고도 잘만 견디더라. 그리고 검사들 BBK 조사한다고 대통령 되고 나서 후보 시절에 MB 만나가지고 뭐 곰탕인가? 설렁탕 말아 드시고 땡 하더니 또 대통령 끝나니까 그걸 가지고 또 말아 드시는 게 대한민국 검사들, 대한민국 권력 가진 사람들의 행태인데 그게 뭐 MB, BBK처럼 키포인트가 될 수 없는 사건인가? 그러면 박근혜 때도 뭐 박근혜 엑스파일 나오면 다 뒤집어진다고 그랬어요. 최태민 목사 나오기만 하면 최태민 목사 나오긴 뭘 나와요. 나와도 물어보는 것도 혹시 신뢰되는 질문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러면서 검증하고 국민 면접했대요. 여러분 저는 여당이 요즘에 국민 면접한다고 쇼를 하는 걸 보면서 저거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박근혜를 두고 언론에서 국민 면접한다고 쇼하던 거짓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이 생각이 드니까 박근혜에 대해서 차마 직접 질문을 할 수 없으니까 국민 면접이라는 핑계를 댔는데 지금 여당의 후보들 다 고만고만하고 사람 깝깝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나오니까 차마 한 방으로 작살내면 안 되니까 국민 면접이라는 이런 쇼 사건을 만드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여당의 경선판인데 왜 지금 야당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는 사실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지만 지금 당도 없어. 거의 옛날에 안철수 뭐 그 수준인데 지금 뭘 걱정을 해요. 이러한 사건 논란들이 터져나오면서 최근 사퇴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권 주자로 급부상한 일이 벌어졌네요. 문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 전 원장은 바람직하지 않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말하며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윤 검찰총장의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뜻할까요? 문 대통령은 진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내 편이고 내 말 잘 들어주고 니는 그래도 대통령 이 헛꿈은 꾸지 않겠지 라고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은 인간한테 지금 완전히 발목 찍혔다는 거죠.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를 떠나 최 전 원장은 모 여론조사에서 무려 5% 지지율이 나왔는데 이건 유권자들의 어떤 마음이 표현된 것인가요? 그렇죠. 지금 야당의 국민의힘 홍준표,
홍카콜라도 지금 5% 수준 못 나와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 그런데 갑자기 최 전 원장이 5%가 나왔다라는 말은 적어도 홍카콜라보다 더 기대를 건다라는 국민의 기대를, 이거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어떤 분인지 진짜 알지도 못하거든요. 왜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유권자들의 눈에 띈 걸까요?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유권자들의 눈에 띈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을 해가지고 감사원장을 만들고 또 그 감사원장이 문재인의 이 집단의 호프, 아이돌, 이런 상황이 되는 아주 기적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기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잠재적으로 본인의 적이 될, 그리고 적의 대표가 될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서 선발하고 믿는 재주를 가진 분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최 전 원장은 현재 당분간 정치 참여 선언 등 공개 행보를 하지 않고 물밑에서 구상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은 물밑에서 열심히 이 물장구를 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박사님, 그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아니, 내가 예상한다고 그분이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대선 출마하는 소리들이 나오고 여론조사에서 5% 이상 나오면 당연히 본인이 지금 출마한다고 하겠죠. 아니, 추미애 씨 같은 경우 봐요. 여당에서 법무부 장관도 하고 상당히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누가 나오라는 소리도 안 하는데, 이 여론조사에서 5% 지지율 결코 안 나오는데 또 나오는 이 지금 대선 장터가 만들어졌을 때 이분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옛날 반기문 총리처럼 나오는 것처럼 쇼를 하다가 지지율이 좀 안 오른다, 5% 수준에서 정체고 10%까지 안 간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정치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지나갈 수도 있는 거죠. 도덕적 리스크가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체할 다크호스가 될 수 있을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도덕적 리스크로 이야기하면 도덕적 리스크가 없는 이 나라 사람들, 예를 들면 최재형 전 원장, 감사원장은 어떤 도덕적 리스크가 없을까요? 자신을 믿고 발탁해준 인간을 배신하고 뒤통수 때리는 거는 그건 도덕적 리스크가 아닌가요? 네. 그래서 도덕적 리스크라는 것 자체가 뭘 이야기하는지 그거부터 확인하시고, 모든 인간은 도덕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그리고 어른이 되는 순간, 소위 말해서 원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성적인 욕망과 식욕과 탐욕과 이런 거를 가지고 표현하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자면 다 도덕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치권으로 들어와 야권 경선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불쏘시개로 하는 등 대선판을 흔들 주요 주자가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나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나 경선에서는 불쏘시개로 활약을 하기를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서는 인간은 다 그래요. 네, 초선 의원도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나라에서 뭘 기대하세요? 저번 방송에서 언급하신 문 정부가 인사를 통해 정권의 자살을 하고 있다는 그 심리가 어떻게 최재형이 부상으로 나타나는지, 어떻게 최재형이 부상으로 나타나요? 이 문 정부가 인사를 통해서 자살을 하는 그 심리가 최재형의 부상으로 나타났다가 바로 어떻게인데. 네. 그리고 보니 문 대통령도 박근혜 정권의 극단적 자해로 비롯된 정치적 산물 아닌가요? 와, 박근혜 정권이 극단적 자해를 했다고요? 자중질환인가? 아니면 최순실을 박근혜가 떨구는 그 순간에 박근혜 정권의 몰락이 시작됐다면, 그거는 박근혜 정권은 최순실이라는 숙주에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나름대로 준동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확진자 진단을 받고 나서
정세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그 상황이 바로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알려준다라고 이해하는 게 그게 더 쉬운 이해 아닌가요? 그래서 저가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 된다. 그 책을 쓸 때는 제발 이게 박근혜 대통령까지만 적용이 되고 우리 착하고 좋은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마법의 주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참 좋은 대통령인데 참 나쁜 대통령으로 끝나네요. 뭐 지금 부동산 이야기를 하거나 뭘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분노에 차 있는데 이 분노가 내년 대선까지 가게 되면 정권 교체는 그냥 가는 거고 그 전에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또 받고 코로나가 싹 사라지거나 아니면 더 심해져 가지고 하루에 1,000명, 2,000명 되는 델타 변이, 델타 알파 파이 변이까지 다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새로운 기적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최재형, 윤석열, 김동연 등 문정부가 만들어낸 기적의 산물들은 박근혜 정부의 조홍천 진영이 민주당에 가서 국회의원 한 전례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비슷하네요. 아니 국회의원 되겠다고 이 찌질하게 지금까지 자기가 속해 있던 정당과 다른 정당으로 가는 그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난파하는 배에서 도망치는 쥐새끼와 같은 그런 행동들과 지금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반 문재인 진영의 이 대표가 되는 그런 분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비교를 하는 거는 참 그분들이 거시기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대중의 심리, 우리 유권자의 심리, 박사님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이 대선 레이스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시고 황심소, 황상민 TV 계속 지켜봐 주시고 후원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가오는 WPI 워크샵 일정입니다. 7월 17일 초급과정 워크샵에 참여하시면 8월에 있는 중급, 고급 워크샵까지 연이어 참여하실 수 있으니 이번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위즈덤센터 평생교육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